특별시연구소의 특별한 인물 이야기. 오늘은 바다를 주름잡은 해상무역왕 장보고입니다. 바닷가가 고향인 신라의 평민이었던 장보고와 정려는 헤엄을 잘 쳤고 어려서부터 무술을 갈고 닦은 덕분에 말타기와 활솜씨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평민이라는 신분으로는 제 아무리 글공부를 열심히 해도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없었고 무술 솜씨가 뛰어나도 장군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장보고와 정려는 신라에서는 자신들의 꿈을 활짝 펼칠 수가 없다는 생각에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신라 땅을 벗어나 당나라로 향했습니다. 당나라에 도착한 그들은 신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 신라방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당나라 각 지방을 맡아 다스리는 절도사들이 군사력을 키워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중 평로지청의 절도사가 가장 거세게 황제 군대에 맞서 싸우고 있고 황제의 군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령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사람뿐 아니라 무술만 뛰어나면 누구나 무령군의 병사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듣습니다. 얼마 뒤 장보고와 정려는 무령군에 들어가 병사가 되었고 두 사람은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서로 경쟁자가 되어 전쟁터에서도 큰 공을 세워 함께 무령군의 소장이 되었습니다. 소장은 1000명 정도의 병사를 거느리는 아주 높은 자리였습니다. 보잘것없던 신라의 평민이 당나라의 장군이 된 것입니다. 마침내 무령군은 평로지청의 무리를 무찔렀고 전쟁이 끝나자 장보고는 신라방 사람들과 함께 무역을 하겠다며 군을 떠납니다. 군대를 떠난 장보고는 여러 지역을 두루 살폈고 특히 양쯔강 하류에 있는 양저우는 세계적인 무역 항구라 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아라비아와 페르시아, 인도 등 여러 나라 배들이 자주 드나들며 도자기, 향신료, 보석 등 신기하고 값진 물건들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장보고는 외국 상인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사서 장사를 시작했고 점차 당나라에서 이름난 장사꾼이 되어갔습니다. 장보고 덕분에 당나라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마음 놓고 일과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신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적산포에 법화원이라는 큰 절을 지어 조국을 떠나온 신라 사람들에게 마음의 고향이 되게 하였고 점차 많은 신라 사람들이 장보고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신라의 남쪽 바닷가는 해적들의 천국이었습니다. 해적들은 신라의 바닷가 마을에 쳐들어와 약탈하고 사람까지 잡아다 팔았지만 신라는 해적을 내쫓을 힘이 없었습니다. 장보고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마음을 먹고 신라에 돌아와 흥덕왕을 찾아가 자신의 고향인 청해는 바다의 길목이라 해적들을 물리치기 좋은 곳이니 군사기지인 진을 만들어 백성들과 바다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보고는 병사 1만 명을 모아 청해진을 만들게 허락을 해달라고 하였고 흥덕왕은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장보고가 병사를 모은다는 소문이 퍼지자 청해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청해 앞바다에 떠있는 작은 섬 장도에 성벽을 쌓고 수십 척의 배가 한꺼번에 드나들 수 있는 커다란 부두를 만들어 우리나라 남해안을 지나다니는 배들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장보고는 성과 부두를 만드는 한편 젊은이들에게 전투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훈련을 거듭할수록 병사들은 어떤 적과 맞서 싸워도 지지 않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해적이 사라지고 바다가 평화로워지자 장보고는 신라를 중심으로 당나라와 일본을 잇는 무역 활동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청해진은 무역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바다를 든든히 지킬 뿐만 아니라 바다를 누비며 큰 장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굶주린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고 가난한 나라 살림을 살찌울 것이다. 장보고의 계획을 가장 크게 반긴 사람은 최훈이었습니다. 최훈은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장사를 할 때부터 그를 믿고 따르던 부하였습니다. 장보고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무역 상대는 당나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둥반도의 적산포를 무역 활동의 본거지로 삼았습니다. 그곳은 장보고가 당나라에 사는 동포들을 위해 법화원을 지었던 곳이었습니다. 장보고는 당나라의 교관선이라는 장사배를 자주 보내어 신라 사람들이 난생 처음 보는 물건들을 가득 실어왔고
신라의 귀족들은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싣고 온 귀한 물건들을 앞다투어 사들였습니다. 장보고는 신라에서 나는 옷감, 인삼, 약재 등을 수출하기도 하였고 당나라에서 차나무 씨앗을 신라로 들여와 차를 마시는 사람이 늘어나자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팔자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최후는 당나라에 있던 신라인 도자기 기술자들을 데려왔고 장보고는 그들과 함께 도자기 빚기에 좋은 흙이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신라 청자는 장사배에 실려 당나라와 일본으로 수출되기도 했고 이로 인해 장보고는 아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한편 신라의 왕실에서는 왕자리를 놓고 다툼이 한창이었습니다. 이때 김우징이 식구들을 데리고 장보고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왔고 장보고는 그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얼마 후 김우징을 따르던 장수가 병사들을 이끌고 청해진으로 찾아가 그간의 소식을 전하고 김우징은 장보고에게 자기가 왕이 되면 장보고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김우징은 장보고의 도움으로 신라 45대 왕인 신무왕이 되었지만 병에 걸려 장보고와의 약속도 못 지키고 6달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신무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이 문성왕이 되었고 그는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분 따지기를 좋아하는 귀족들이 거세게 반대를 하였고 결국 문성왕은 뜻을 굽히고 말았습니다. 귀족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보고가 이번 일로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며 이참에 장보고를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귀족들의 눈치를 보던 문성왕은 하는 수 없이 허락을 했고 염장이라는 장수가 몇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곧장 청해진으로 내려갔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호령했던 무역왕 장보고는 역적이라는 누명을 쓴 채 억울하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장보고만을 믿고 따르던 청해진 사람들은 크고 작은 반란을 끊임없이 일으켰고 결국 신라 왕실은 청해진 사람들을 벽골군으로 강제로 옮기고 청해진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장보고가 떠난 뒤로 12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나라에는 장보고와 견줄 만한 바다의 무역왕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16세기 영국의 탐험가 월터 롤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신라의 장보고는 그보다 700년이나 앞서 그 말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활약한 바다의 왕자 해상왕 장보고. 당시 신분제도의 벽을 뛰어넘을 만큼 그의 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위상이 얼마나 높았을지 상상만으로는 가늠이 되지 않는데요. 장보고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엄청난 근성의 소유자였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꿈을 이루고자 할 때는 최선을 다해 끝까지 노력해야 후회도 적은 법입니다. 오늘은 제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특별한 인물 이야기 다음에 또 만나요.